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재테크 닥터 주영남입니다. 제가 최근 11월 6일 날 발표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세 번에 걸쳐서 시리즈 강의를 연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과 댓글 그리고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요,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이론적으로 무엇이냐라는 걸 살펴봤어요. 다시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본다면, 이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라는 것은 경제학 이론으로는 최고 가격 규제라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네요. 다시 말해 가격을 시장에서 수요자 공급자가 만나서 결정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규제한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는 뭐 좋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제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가격을 낮게 정하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돈이 안 되죠. 돈이 안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공급을 하려고 할까요? 미루려고 그럴까요? 예컨대 강남 재건축 같은 경우는 가격을 낮게 분양을 하게 되면요, 결국은 이제 기존의 조합원들의 부담이 커질 겁니다. 그죠? 그러면 조합원들이 재건축을 빠르게 가는 걸 원할까요? 조금 더 기다리자고 요구할까요? 기다리겠죠. 그래서 공급이 줄어든다는 문제가 있고요. 아니면 공급은 하더라도 낮은 가격에 맞게 품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반대로 수요자 같은 경우는 가격이 낮으니까 싸니까 오히려 수요가 늘겠죠. 그러므로 수요는 대단히 많은데 공급이 없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라 하더라도 높은 청약 경쟁률 때문에 분양받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는 문제가 있고요. 분양받지 못한 많은 수요자들은 기존의 재고주택으로 수요가 몰릴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재고주택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죠. 그러면 당연히 기존의 재고주택 가격은 좀 더 올라갔고 분양가는 싸단 말이죠. 그러면 더더욱 투기, 차익이 생기다 보니까 투기 수요가 더더욱 많아져서 실수요자 보호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러한 악순환은 이미 경제학에서는 오래전에 검증이 된 게 최고 가격 규제, 뭐 다른 말로 임대료 규제라고도 합니다만은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국토부는요, 이와 같이 부작용이 꽤 많다고 알려진 분양가 상한제라는 강력한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결국 대출 수요를 늘리게 되고 그러다 보면 이제 결국 가계부채가 증가하겠죠. 만약 언젠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거나 폭락한다면 그러한 대출이 부실화되겠죠. 그러면 이제 돈을 못 갚는 많은 수요자들은 집이 경매로 넘어갈 수 있고요. 은행들은 회수를 못 하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가게라든가 기업에 빌려준 돈들을 기다리면서 받을까요? 빨리 회수하려고 노력할까요? 빨리 회수하려고 그러겠죠. 그러다 보면 금융 전반의 불안이, 주택 가격의 하락이 금융의 불안을 가져오고 금융 전반의 불안이 결국 기업 경기에도 나쁜 영향을 주는 거죠. 이런 걸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제 장기적으로 주택뿐만이 아니고 금융, 그다음에 산업 전반이 나빠지는 장기 불황으로 빠질 우려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수요 억제 정책하고 소위 말해서 가격 억제 정책을 씀으로써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생각이 많은 거죠. 어찌됐건 저는 스스로 재테크 닥터라고 칭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 이러한 악조건 하에서도, 이런 규제 정책 하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면밀히 살펴서 여러분과 의견을 나누고 싶은 사람이란 말이죠. 시중에 정말 많은 의견들이 있고요. 이번에 발표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도 정반대되는 상반된 의견들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 입장에서는 저는 뭐 그리
현 정부의 제도 분양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요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환경에서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제한적이나마 그런 방법을 여러분들께 제시해 드리고자 합니다. 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하기에 앞서서 작년에 3기 신도시 계획을 발표했지요. 올해 10월 달에는 그런 공공택지 지구 지정을 결정을 했어요, 결국. 그래서 3기 신도시 크게는 네 군데죠. 왕숙 지역, 남양주 쪽을 이제 1구역, 2구역을 나눈다면 5군데인데요. 이 지역을 발표했지요. 그게 2019년 10월 15일이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공공택지 지구 지정을 고시한 날이에요. 자, 정부가 그동안 발표했던 공급 계획을 보면 향후 5년 이내에 수도권에만 이번에 발표한 신도시를 포함해서 48만 가구입니다. 약 50만 가구 정도가 공급될 계획이고요. 지방의 공급 물량하고 민간 건설사의 공급 물량까지를 합한다면 제가 볼 때는 매년 30만에서 40만 개 이상은 꾸준히 공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므로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로 공급이 감소해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저는 별로 없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일단 그러면 부작용 중에 가장 큰 첫 번째 공급 부족 문제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또한 강남 등 재건축 아파트가 시세보다 30에서 40% 정도 싸게 분양받을 수 있다면 당연히 시세 차익이 아주 많이 생기겠지요. 그래서 흔히 요즘 로또 청약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즉 실수요자 직접 분양받아서 그 집에서 살 사람이 아니면 분양받을 수 없도록 정부가 전매 제한 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도 이미 발표했어요. 자, 기존에는 이제 3년에서 보통 5년 정도인데 길게는 8년, 10년까지 전매 제한 기간을 늘리겠다는 거죠. 그러면 10년 동안 팔 수 없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즉 수익 실현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투기 수요는 아무래도 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뭐 남의 이름으로 10년간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것도 부담스럽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비록 로또 아파트를 하더라도 보통 누가 받겠습니까, 여러분?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받겠죠. 그런 구조로 정책이 잘 다듬어져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면 크게 나쁘다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누군가는 이런 수익이 높은 아파트에 당첨이 되겠죠. 그게 중요한 사실이죠. 아마도 강남권의 아파트의 경우에는 청약 경쟁률이 어마어마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뭐 일반 평형, 인기 있는 평형 같은 경우는 뭐 대략 한 몇백 대 1에서 1000대 1까지도 갈 거예요. 그러므로 기존 1순위 자격 요건만으로는 당연히 분양이 어렵겠지요. 거의 제로에 가까울 걸로 봐요. 당연히 이 지역의 경우에는 청약가점제를 적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렇다면 우리가 청약가점제가 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그죠? 이 상세한 내용은 청약가점제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영상을 만들어 올릴 예정인데요. 간략하게 보시면, 자, 청약가점제라는 건요, 자, 무주택 기간에 따라서 자, 배점이 2점에서 만점 32점이 돼 있고요. 부양가족 수에 따라서는 5점에서 35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으로는 1점에서 17점의 가점이 주어지죠. 그래서 최고 84점인데 여기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될 거는, 자, 부양가족은 최대 6명 이상, 6명 이상이면 만점인데요. 부양가족이 1명 늘어날 때마다 5점씩이 늘어요. 5점. 다음에 무주택 기간은 1년이 늘어나면요, 최대 15년인데 2점이 늘어납니다. 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요, 1년이 늘어날 때마다 1점 정도가 증가하죠. 그러니까 부양가족이 일단 많으신 분, 예컨대 자녀가 셋이고 부인이 계신다. 그럼 벌써 4명이네요. 자,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그러면은 6명이네요. 그죠? 그래서 무주택 기간이 또 긴 분들이 대단히 유리한 방식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와 같이
비교적 청약 통장의 가입 기간도 길고 무주택 기간도 길고요. 게다가 부양가족 수도 충분하신 분들은 지금부터 철저히 대비를 하실 필요가 있다. 제가 볼 때는 일생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일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시중의 우스갯말로 사람들은 두 부류밖에 없다. 강남에 아파트가 있는 부류하고 비강남의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부류, 이렇게 두 부류밖에 없다라는 우스갯소리도 있습니다. 자, 이 기회에 여러분들도 강남에 집이 있는 부류가 돼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여 당첨이 안 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될 거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로 준비가 돼 있다면, 다시 말해 청약 가점이 아마도 강남 재건축이면은 제가 볼 때는 60은 넘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60에 가까운 점수를 준비를 하셨다면 3기 신도시 중에서도 입지가 굉장히 훌륭한 곳들이 있거든요. 예컨대 과천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저 하남이죠. 그래서 뭐 이 3기 신도시에 대한 거는 다시 한번 제가 별도 영상을 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만은 그쪽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평형, 가장 인기 있는 위치 아파트에 당첨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혹여 강남이 안 됐다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될 거는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아까 미리 말씀드렸습니다만은 3기 신도시 분양시장에 대한 것과요, 청약 가점제에 대해서는 강의를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방송에 사용했던 자료나 원고는 늘 말씀드립니다만은 네이버 카페나 네이버 블로그 뭐 이름은 똑같습니다. 자, 주영남 교수의 재테크 닥터에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카페나 블로그에 가셔서 자료를 내려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원래 제가 뭐 카페나 블로그를 썩 좋아하지 않는데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지금 처음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방문자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이 어떤 것인가 하고 한번 가보시면 앞으로 카페에는요 여러 가지 도시기본계획이라든가 국토종합계획이라든가 수도권 정비계획 같은 각종 계획들을 차차 순차적으로 올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들을 참고하는 통로로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내일 아침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주영남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 좋아요, 다음에 구독, 다음에 공유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